한국 사람들이 이제 유럽에서 온 차를 사기가 거의 독일 차죠. 사기가 좀 좋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싸우고 있죠. 월별 점유율 추이 보면 대단하죠. 자꾸 떨어집니다. 해외에서 자꾸 차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뭐 어찌 하겠습니까? 이게 뭐 또 우리가 들어가려면 또 열어주기도 해야 돼요. 현차그룹이 저렇게 이렇게 점유율 떨어져 갖고 망할 거라고 말을 하면 그건 되게 옳지 않은 이야기죠. 세계 3위입니다. 세계 3위인가 그래요. 생산량 자체가. 그러니까 국내 판매가 다가 아니죠. 아까 이제 그래프 좀 보셨습니다만 국내도 중요한 건 분명히 맞는데 점유율 추이 여기 보이죠. 현대차 중에 한국 보면 한국 맨 밑에 정말 저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지 한국 시장은 의미가 크게 있지 않습니다. 현대차 그룹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중국이나 미국 시장이지 한국 시장은 아닙니다. 한국 시장 점유율이 좀 떨어진다 해도 사실은 별 큰 타격은 없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뭐 현대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마이너스 1%, 현대기아차는 2%, 시장 가치는 1% 줄어들지만 현대기아차가 2% 정도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으시네요. 조금 요건 좀 마음에 좀 걸리긴 하네요. 듀프레인 아저씨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듀프레인님께서 평가해 주신 거 있죠. 미국 자동차 특히 이제 석유차에 황혼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판매량이 좀 줄지 않겠냐 이렇게 보신 건데 송현재 연구원님께서도 좀 판매량이 줄 거라고 보고 계시네요. 약간 좀 그렇군요. RV가 얼마나 팔려나 RV SUV 한번 볼까요? 어휴 저렇게 셌구나. 하여튼 뭐 그런 거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나 다음 건 봐볼까요? 어휴 보시면 신차 모델 숫자가 쭉 신차 모델이 쭉 써 있는데요. 현대기아차도 꽤 많이 신차가 나오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신차 효과라고 아까 이제 써놓으신 걸 봤었는데 다행히도 현대기아차가 많이 내놓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새 차가 나오면 좀 팔려나가겠죠. 스팅거도 좀 봤거든요. 스팅거, 스토닉 둘 다 정말 이뻐요. 코나도 많이 이쁘고 뭐 G70은 뭐 외제차죠. 뭐 한국차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정도로 이쁘고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미국에 이렇게 새 차를 많이 내놓으니까 작년보다 좀 많이 잘 팔지 않겠냐. 작년에 이제 올해보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능도 할 것 같네요. 올해는 별로 내놓은 게 없었다고 들었는데 내년 좀 나아지겠습니다. 자, 뭐 별로 뭐 그다지 판매 추이하고 17, 18년에 17년에 엄청 많이 줄었지만 18년에 조금 좀 올라갈 거라고 보고 계십니다. 신차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저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가에서 이미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오늘도 좀 반등이 있었는데요. 향후에 반등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올해 말쯤 되면은 신차가 이제 미국으로 선적이 되면서 올해 말해야 될까요? 내년 초에 될까요? 선적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딴 데 회사들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한번 지켜봅시다. 어쩌는가. 좋다. 뭐 이것도 좋고 뭐 특별하게 뭐 우리가 봐서 알 수 있는 건 별로 없군요. 미국은 좀 많이 차를 출시하는데 생각보다 유럽은 좀 출시 차량 숫자가 좀 적네요. 폭스바겐이 역시 폭스바겐이 왕국이어서 그럴까요? 폭스바겐 쪽이 좀
숫자가 좀 많네요. 유럽도 참 많이 가 있죠. 폭스바겐, 현대기아차, i30, 코나 EV? 코나 EV인가? 코나도 저쪽 나가고, 왜 저건 안 나가지? 일단 뭐, 유럽 쪽에도 신차가 좀 투입이 되니까 올해보다는 더 나은 시장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차 효과 쪽에 많은 기대를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판매 중가율이 뭐 지금도 꾸준하게 뭐 늘는 양은 좀 줄었지만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 정도면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게 이제 차화정이었죠. 자동차, 화학, 정유, 차화정 반도체가 지금 이제 거의 이끌고 있죠. 향후에 좀 자동차 다시 살아나가지고 가져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중국은 좀 문제가 많았죠. 올해 새로 공장 짓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손해도 났었고, 근데 어쨌든 오늘 또 그렇지만 시진핑 주석하고 대통령께서 어떻게든 간에 이제 봉합을 했으니까 봉합해야죠. 언제까지 치고받고 싸우겠습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북한은 어떻게든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끼리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죠. 뭐 이익이 좀 손해가 났습니다. 올해 분명히. 그렇지만 내년엔 좀 다시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겠나. 수년간 계속 이익 나던 회사가 이렇게 갑자기 손해나는 건 사실 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들려보면은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사실 아름다운 거죠. 뭐랄까. 중국이 마이너스 성장이었습니다. 올해는. 근데 마이너스 성장이니 기저효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얘는 반등폭이 사실 별로 안 되더라도 예년만큼만 팔아도 확실히 좋은 이제 숫자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어차피 가격은 결정이 돼야 됩니다. 숫자가 늘어나니까요. 그러면은 좀 갖고 있는 분들한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좀 도움이 돼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워낙 거대한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사드 같은 건 또 일어나기 어렵겠죠. 내년에 한참 할 때 생각납니다. 전쟁만 안 나면 되겠다 했는데 전쟁이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잘 될 겁니다. 뭐 이런 것들도 뭐 잘 모르는 내용이고 뭐 봐도 잘 모르겠고. 어후, 소나타 판매량이 정말 많이 줄었네요. 이렇게까지 줄어들었는지 몰랐네. EF 소나타 많이 팔렸었군요. 어쩔 수 없죠. RV 그쪽 동네 사람도 먹고 살기 좋아져가지고 이제 좀 RV나 이런 걸 타고 싶어 한다면 타야죠. 저도 이번에 차를 샀는데 마음은 SUV를 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부족하여 못 샀습니다. 중국 사람 똑같죠. 좀 삶의 여유가 되면은 사고 싶지만 사실 못하네요. 어쨌든간 중국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다시 살아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뭐 이 정도 판매를 했지만 내년에는 기저효과라고 부르죠. 올해에 비해서 프로테인이 따지기 때문에 내년엔 분명히 더 좋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가격 비교 뭐 나오네요. 쭉쭉쭉쭉 이거를 저희가 본다고 해서 그게 도움은 안 될 것 같고, 연간 점유율 추이 반토막인데 반토막. 18년에는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요. 올해 타격이 정말 컸습니다. 그래갖고 중국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사드 때문이라고만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 사드 영향으로 중소기업 사장님들 좀 만나고 말씀 들어보면 완전 죽을 맛이습니다. 죽을 맛. 이거 뭐 말씀들 너무 대단했는데 그게 좀 지나간 겁니다. 어떻게 큰 파도가 지나간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기회죠. 이렇게 뭐랄까 이런 기회는 사실 환란 때 IMF라든가 서프라임 정도 아니면은 쉽게 오는 기회는 아니죠. 네, 뭐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건데 이럴 때 잡아 타야죠. 잡아 탔습니다. 좋아. 뭐 괜찮습니다. 인도는 잘 크고 러시아도 뭐 그런 대로 가고, 브라질은 이제 어려운 시절 다 지나갔으니까 뭐
용량으로 크기로 보면은 아무래도 좀 중국이나 미국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고맙죠. 저희들이 좀 팔아주면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좋습니다.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아주 좋습니다. 조금만 더 뻗쳐주면은 좋겠습니다. 현대기아차가 뭐 국내 판매보다 해외 판매가 많으니까 내년에 좀 조금 더 신차하고 중국 쪽 문제가 끝나면은 나아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기타 지역까지 봐갖고 거의 끝났네요. 저희가 보려고 했던 부분은 자 조금만 더 보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가 전망 나오네요. 여기 봅시다. 주 완성차 업체들의 PE 비교해갖고 토요타, 혼다가 좀 높고 현대기아차, 현대차는 조금 평균보다 높고 기아차는 평균보다 낮고 이러네요. 르노가 좀 제일 낮고 거기 보면 FCA면 어디죠? 저기가 피아트인가? 다임러, BMW, 파사트, 닛산. 자 PBR 자산 대비는 현대차가 제일 싸네요. 역시 그 빌딩 산 것 때문에 그럴까요? 뭐 설마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두 회사 다 PB 밴드, PBR이죠. PBR 밴드를 보면은 싸긴 쌉니다. 자동차 본업에서 돈을 충분히 못 내서 그런지 또는 다른 자산을 많이 갖고 있어 그런지 모르겠는데 PBR 밴드를 보면은 저점에 한참 저점을 찍고서 가고 있죠. 기아차 같은 경우도 12년 이후에 정말 밑에 내려왔네요. 현대차 PB를 구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저기 거의 서프라임 모기지 때 하고 2000년대 초반 그때 이후에 가장 저점이었어요. 얼마 전에 나왔던 게 좀 바닥을 기고 있죠. 네. 이렇게까지 길지 몰랐습니다. 사실은 뭐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언젠가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잘 일어날 텐데 걱정입니다. 내년에는 좀 여러 가지로 좀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친환경 전략은 우리가 별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앞에 관심 있으신 분은 리포트를 한번 직접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리포트 읽은 거를 조금만 한번 저희 하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끝나기 전에 잠시만요. 이런 이게 좀 안되네요. 됐다 안되고 하네. 이유가 뭐지? 가끔 이럴 때는 참 마음이 아파요. 발표 모드로 해가지고 좀 깨끗하게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말을 잘 안 듣습니다. 하여튼 한번 돌려봅시다. 처음부터 한번 쭉 한번 돌아보고 끝을 내겠습니다. 송선재 연구원님이 해주셨고요. 현대차 그룹의 친환경차 전략 써있는데 뭐 친환경차 전략은 뒤로 제끼고 우리 이제 내년 전망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전망은 올해 미국하고 중국 쪽에서 이제 워낙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비율상으로 볼 때 올해보다 많이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바닥 대비 약간 20% 정도 올라갔거든요. 오늘도 3% 정도 올라갔었는데 바닥 가기 전에 그러니까 사드 사태 터지기 전까지만 가도 17만 2천원 선이니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주식만큼은 못 가도 뭐 2배씩은 안 가더라도 이 정도만 갖고도 그 저점에 잡으신 분들한테 충분한 이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송선재 연구원님 말씀은 순이익이 뭐 영업이익은 27%, 순이익은 38%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그 손배소 때문에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익이 거의 한 2배 정도 늘어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그래프 보니까 12년 이후로 뭐 가장 낮은 PB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강점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가격 대비 품질이 좋습니다. 항상 우리 그 얘기를 해왔었는데 왜 좋은 차를 못 만드냐고, 가격 대비 품질 말고 정말 비싼 좋은 차 만들면 좋지 않겠냐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쉽지 않은 겁니다. 각자 전부 다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는 가격 대비 좋은 차를 만드는 것이 잘하는 능력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가 자랑하는 최고의 능력은 밥 갈던 아줌마 데려다 놓고서 3시간인가만 가르치면은 거의 완벽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정도로 라인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아무리 데려다 놔도 성능이 잘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게 이제 능력이고, 그 자동차 문제 생겼을 경우에 금방금방 향상 라인에 문제 있는 것을 다 복구하고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 신차가 한동안 좀 안 나왔었습니다. 사실은 현대차에서 잘. 근데 이제 코나도 나오고 뭐 스토닉도 나오고 그 외에 다른 모델들도 신차가 계속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많은 뭐 투입이 되니까 수출 전선에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리포트를 조금 보면요, 내년에는 좀 글로벌 점유율이나 아니면 자동차 판매율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연구원께서는 합산 영업 이익도 좀 늘어나고 순이익이 늘어나서 ROE가 좀 높아질 거라고 보고 계세요. 근데 뭐 저도 뭐 그거에 크게 반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일단 주주니까 편견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올해보다 더 안 좋습니까? 맨날 전쟁한다고 저지랄이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 중국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았고, 미국에는 신차를 못 집어넣었고, 그래갖고 그다지 좋을래야 좋을 게 없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신차도 나가고 아무래도 뭐 중국하고 사이도 좀 정리가 됐으니까 더 많이 팔려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현대기아차는 세계적인 그 친환경 자동차 제조업체입니다. 니네는 왜 무인차 안 만들고 전기차 안 만드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현대차한테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아이오닉이라는 되게 강력한 전기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가 세 번째로 많은 전기차를 이제 생산하고 팔고 있습니다. 당연히 토요타 프리우스는 못 따라가죠. 숫자 워낙 많고 옛날부터 만들었거든요. 근데 프리우스를 만든 것은 걔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유 잘 못하게 하니까. 환경 규제가 너무 심해서 만들었던 거지,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넘어가서 글로벌 자동차 점유율 추이가 나오는데, 점유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7.7%까지, 잘 나갈 때 8.9%까지 나갔었는데요. 7.7%까지 한 1.2% 정도 빠졌죠. 이것만 갖고도 어마어마한 그 주가 반토막 나는 상황을 좀 일으킨 거죠. 어쨌든 이게 한 8%대로 올라가니까 내용상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자, 내수에서도 좀 많이 밀렸었는데요. 17년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G70 같은 경우 제가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저걸 누가 타? 이 차는 이쁜데 누가 타서 사갈 사람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지난 주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20대 청년이 BMW 끌고 다니는 거, 벤츠죠. 벤츠 끌고 다니는 거 봤습니다. 와, 그랬죠. 부자인가 했더니 아는 애예요. 절대 끌 수 있는 집안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끌고 다닙니다. 이유는 여자친구를 사귀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넘은 벤츠를 갖다가 할부로 끊어갖고 산 거죠. 연애하는 데는 좋은 차가 있으면 유리하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볼 때 벤츠 좀 저급 모델보다 거의 그 급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G70이 나온 것은 꽤나 중요한 이제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적으로도 대단히 큰 회사고 다양한 모델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뭐 연애를 하고 싶은 남자한테도 팔 수 있는 모델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G70도 이쁜데 스팅어도 정말 이쁘더라고요. 아, 돈이 있으면 그걸 한번 사가지고 마누라하고 타고 돌아다니고 싶은데 돈이 없네요. 항상 돈이 문제입니다. 어쨌든 환율 때문에 지금 뭐 유럽 차들이 되게 싸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환율이 떨어져갖고 유럽 차량은 벤츠, BMW, 폭스바겐이죠. 아우디 많이 돌아다니는 거 보이죠. 올해는 그렇습니다만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현대차 그룹에서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높은 점유율을 잘 찾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좀 현대차 그룹의 앞으로의 미래의 좀 어려움이라면은, 전에 듀프레이님 블로그에서도 봤었지만 미국 시장에 이제 내연기관 차량에 황혼이 온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많이 팔렸죠 사실은.
이게 뭐냐고 하면은 전에 방송할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부채 중에 자동차 관련 부채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되게 많이 쌓아 올렸죠. 그건 뭐 금리의 하락도 있었을 것이고 그쪽에서도 분명히 뭐 도덕적 해이가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그렇게 빨리 늘어나는 데는 뭐 도덕적 해이가 있든 아니면 뭐 금리 인하 효과가 있든 간에 어느 쪽이든 간에 그 덕분에 자동차 많이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계에 이르는 거죠. 사람들이 부채를 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조금씩 이제 좀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는 밑에 보이듯이 새로운 차량을 워낙 많이 지금 투입을 할 거기 때문에 내년에 그래도 점유율이 올라가지 않겠냐,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간다 그 말씀입니다. 올라가지 않겠냐 하고 송연구원께서는 이제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또 뭐가 있을까? 유럽도 뭐 새 차가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좀 적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 듭니다만 중법인 같은 경우 올해 마이너스가 났어요. 내년도 마이너스가 날 거냐?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단 올해는 사드가 있었죠. 사드가 있어갖고 각각 회사들이 난리였습니다. 중국의 현대차가 뛰어갖고 나올 수 있느냐? 막 이런 방송도 많이 있었는데 결국 못 나오죠. 저 엄청난 시설을 자동차 공장이 뭐 애들 장난 다니고 어쨌든 그 새로 진 동향은 돌아가고 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기분이 사람들이 좋을 것이니 지금보다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현차가 내년에 한 20만원 찍어주기를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지금 보면 되게 낮은 판매 대수 증가율을 봤죠. 올해 확 줄었죠. 너무 줄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질 거라고 감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보면은 소나타 판매 추이가 아래 나오는데요.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은 이것보다 나은 거죠 설마. 자 다른 것도 비슷비슷합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맨 마지막 거가 좀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PBR 밴드죠. 현대차와 기아차의 이제 PBR은 뭐 갖고 있는 설비라 볼 수 있겠죠. 자동차 조립 설비를. 근데 이제 그게 거의 바닥을 찍었다는 거죠. 현대차는 바닥에 찍은 지 오래됐고 기아차는 계속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근래 바닥을 찍은 건지 아니면 좀 더 떨어질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볼 때 기아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이게 한 2배쯤 늘어났는데요. 아마 현대차 비하고 뭐 현대차가 몇 조인데 기아차는 1조나 그 언저리 한 2조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재판에서 진 거 아니면은 해외 쪽에서 약간 수요가 준 게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식 회사의 이익 자체는 내년 한 올해보다 한 2배쯤 나오지 않을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거의 다 본 것 같죠 이제. 자 그러면은 자동차 관련 보기는